옛날 옛적 대구 지역에는 달구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땅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어귀 깊은 산속에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땅과 하늘의 조화를 이루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용은 특별히 달빛이 밝은 날 밤이면 산 꼭대기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되면 사람들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날 밤이면 마을은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안전하게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준수는 마을 어귀에 있는 산까지 가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수는 항상 산 꼭대기에 사는 용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달빛이 밝은 날 밤 준수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신발을 조심스럽게 신고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하고 길었지만 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산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는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고 그 아래로 웅장하고 신비로운 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용은 온몸이 은빛으로 빛났고 날개를 펼치며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용은 준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용은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용은 준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용기는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 산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꼭 알리지 말게. 나의 존재는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이고 그들에게 평화로운 삶을 주기 위함이라네. 준수는 용의 말을 듣고 더욱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용은 준수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에 어떠한 재난이 닥치더라도 용이 직접 나서서 지켜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준수는 집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용과의 약속을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도 대구 지역의 달구벌 마을은 날이 갈수록 번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평화로운 마을 생활의 비결을 몰랐지만 준수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구벌 마을은 큰 도시로 성장했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해지는 이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달빛이 밝은 밤이면 마을 어귀 가까이에서 은빛 용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전설로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달구벌이라는 이름에 그런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섬 완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섬 주변의 바다는 유난히도 맑고 푸른 물결로 사람들을 매혹시켜 왔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바다의 혜택을 받으며 평화롭게 살아갔지만 그 바다 깊숙한 곳에는 전설적인 용왕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완도의 한 마을에는 용왕을 숭배하며 매년 기도와 제사를 올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의 용왕은 바다와 자연을 보호하는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어획과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며 용왕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갑자기 거세지고 해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것이 용왕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했고 무엇이 원인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도와 제사를 새로운 정성으로 올려보았지만 지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호기심과 용기가 넘치는 소녀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바다가 평화를 되찾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서연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바다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목소리를 따르라. 용왕의 마음을 풀 소중한 열쇠는 바로 용기와 진심에 있다. 아침이 되자 서연은 꿈에 대해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용왕을 다시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원로들을 찾아가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원로들은 서연의 용기와 진심이야말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서연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바다를 향한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은 특별한 제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례식에는 바다의 보물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와 마을의 정성을 담은 곡물을 바쳤습니다. 결국 제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은 바닷가에 모여 마음을 모았습니다. 서연은 용왕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송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순수하고 강렬했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용왕님, 우리는 항상 당신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보호 아래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바다를 다시 안아주세요. 놀랍게도 서연의 진심은 용왕에게 닿은 듯했습니다. 거칠던 파도는 서서히 잠잠해졌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호하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찬란한 달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바다 위로는 은은한 무지개가 피어났고 용왕의 축복이 마을에 내려진 듯했습니다. 비록 누구도 용왕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용왕의 전설은 완도라는 섬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긴 세월 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용기는 바다와 마을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다리로 남아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동쪽 맑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곳에 영덕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귀한 궤석과 넓은 모래사장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었다. 하지만 영덕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그 바람에 있었다. 동해의 너른 바다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생동감을 불어넣곤 했다. 영덕 마을 한가운데 작고 소박한 집에서 은하라는 소녀가 태어났다. 그녀는 누구보다 바람을 사랑하는 아이였다. 은하가 태어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은하의 탄생과 함께 영덕의 바람은 전에 없던 온화함과 신비로운 기운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은하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다. 그녀는 바람과 대화할 수 있었고 바람의 목적지를 전하면 바람은 그 메시지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해 주었다. 이 능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은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은하는 마을의 중요한 소식을 바람을 통해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고 바람의 기운으로 인해 바다의 기후 변화도 예측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식지 않는 열기를 품은 남북의 바람이 영덕을 덮쳤다. 이 바람은 해일을 동반할 위험이 있었고 마을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은하는 바람의 변화를 감지하고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그녀의 안내를 따라 마을 사람들은 신속히 대처할 수 있었고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해일의 위험이 지나간 후 은하는 그 바람의 근원지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바람의 속삭임을 들으며 남쪽으로 여행을 떠났다.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은하는 한 거대한 나무 서식지에 도착했다. 이곳이 바로 바람의 근원지였다. 나무는 그 안에 갇힌 어두운 기운 때문에 전통의 바람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은하는 자신의 마음 깊숙이 숨겨둔 용기를 끌어내어 나무와 맞섰다. 그녀의 진정한 힘, 바람과의 소통 능력은 나무의 어두운 기운을 정화할 수 있었고 드디어 나무는 본래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영덕의 온화하고 깨끗한 바람도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마을로 돌아온 은하는 더욱 중요한 존재로 거듭났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영덕의 바람을 수호하는 존재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바람의 여신이라 부르며 존경과 감사를 표시했다. 은하의 용기와 바람과의 깊은 연결은 영덕 마을의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바람을 느낄 때마다 은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여수 지역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맑고 푸른 남해를 끼고 있으며 해질녘 붉게 물드는 석양이 주민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하루하루 바다의 선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활발한 소년인 민호는 언제나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전설의 바다 유물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할아버지는 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바다의 거대한 보물이 마을 인근의 바닷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민호를 가장 설레게 했습니다. 그 보물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있어. 하지만 그 힘을 나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지 라고 할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민호는 바닷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물을 찾아내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는 바다로 향하는 길에 이상한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민호는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빛은 마치 별빛처럼 찬란했고 민호는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그 빛이 향하는 곳을 향해 작은 나무 보트를 탔고 점점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바다가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고 마침내 민호는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춤추듯 헤엄치고 있었고 그 틈새로는 커다란 보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심스럽게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보물 상자에는 여러가지 진귀한 보석들과 함께 오래된 해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도에는 별다른 항로가 아니라 보물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이 이 보물의 진정한 비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바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해류를 조절하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부푼 마음을 안고 상자를 다시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용기와 지혜에 찬사를 보냈고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그 보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며 바다와 조화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수의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게 바다와 함께 살아갔고 바다의 보물은 전설로 남아 후손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본 아름다운 바다의 신비를 잊지 않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